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단호해진 걸까요?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쌓인 감정이 표출되는 건지 참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받고만 있어야 할까요? 저도 한때는 너무 많은 상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자식에게 상처받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도 자녀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이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후챙김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낮은 자세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번 상처를 받게 되죠. 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수많은 희망과 꿈이 담겨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자녀의 눈에도 똑같게 비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바를 그들이 모두 만족시키면서 부모 마음을 모두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세대가 다르기에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의 길이 열립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변화로 인해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가 바로 지금의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들도 요즘 세대만의 어려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저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정성을 다했던 건 부모의 도리를 했던 것뿐이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신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다른 가족들이 완벽하게 화목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좋았던 순간들만을 남들과 공유하려 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모습만 접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가족이 항상 행복하고 문제가 없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가족에게는 자신만의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각 가정은 서로 다른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다른 자녀와 비교를 너무 심하게 하면 그 화살은 반대로 저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은 넉넉한 부자도 아니면서 왜 나를 낳았나? 라는 못된 말을 하고 다니는 철없는 자녀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의 자녀와 비교를 하면 삐뚤어져 반대로 화살이 돌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을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뿐입니다. 셋째, 키워주고 교육시켜줬으면 내 할 일 다 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수십 년 밥 먹여 키워주고 힘들게 번 돈으로 교육시켜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부모 눈에는 자식이 어린 자식으로만 보인다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자식들에게 뭐 해줄 게 없나 고민하고 걱정만 하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자식이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자녀들이 내 속을 몰라준다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십 년간 할 것 충분히 다 해줬습니다.
마음을 놓으세요. 자식들은 아직 젊은데 연로한 부모보다 얼마든지 고생하며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안타깝고 대우받고 싶은 마음에 먼저 발을 동동거리고 도와주는 건 우리입니다. 이미 많이 고생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자식들 생각 마시고 우리를 생각해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다니고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돈 주는 것은 그때뿐이고 당연한 줄 압니다. 값지고 재미나게 사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부모로서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의지하려 하면 자녀가 연락을 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고민과 부담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자녀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녀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에게서 위로를 받으려는 것은 자녀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비슷한 친구나 또는 전문가에게 받는 게 건강한 방식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은 제가 오랫동안 집필하고 있는 제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소개해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인류가 후손을 남기며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만 그 자녀는 본인을 돌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항상 미래가 주어져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자식이라는 육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지만 그 육신에 깃든 영혼의 성장과 발전은 자식들 각자의 여정이다. 이는 마치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치듯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혜와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자식이 성인이 되고 우리가 부모로서 이러한 본연의 의무를 다했다면 우리는 이제 자신을 돌봐야 할 차례다. 옛날 부모 묘 옆에서 몇 년 동안 지켜주던 자식들 이야기는 현대에서는 전설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자식에게 기대한 만큼 마음의 상처만 남는다. 우리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식이나 남편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행여 한번 뱉은 말 주워 담지 못할까봐 저들의 독설을 꾹꾹 참아왔을 테다. 하지만 이제는 맘 상하지 않고 나의 의사표현을 속 시원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인생의 긴 여정을 돌아보니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며 그 어떤 역할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것이고 처음부터 혼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이제는 나의 길을 걷자. 여기까지 노후 챙김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댓글을 통해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적어 저와 소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